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연산자 나머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조건 연산자 이렇게 봤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내용 비트 연산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 연산자, 이게 비트 논리 연산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논리 연산자 엔드 연산자, 오화 연산자, 난 연산자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비트 단위로 연산할 때 쓰는 우리가 논리 연산자는 자 엔드가 이렇게 연산자가 한 개만 이렇게 붙습니다. 오화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요 세 번째 여기 요 연산자는 exclusive 오화입니다. 해서 우리가 x의 원비트 값이 이렇게 보면 이게 서로 다를 때 0, 1, 1, 0 이렇게 다를 때만 이렇게 1이 되는 연산자가 exclusive OR인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러면 x하고 y의 비트가 같을 때는 00일 때 0, 11일 때 0이 되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 엔드는 우리가 일반 정수에서 논리 연산자와 같습니다. 해서 비트 각각이 모두 1일 때만 1이 되는, 나머지는 이렇게 모두 다 제로가 되지요. 예. 비트 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XY 이 두 비트가 모두 다 이렇게 제로일 때만 이렇게 제로가 되고 한 비트라도 1이 되면 모두 다 이 결과가 연산 결과 값이 1이 되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비트 낫은 그렇죠. 우리가 일반 논리 연산자와 같습니다. 자, 1일 때는 0일 때는 1, 자 1일 때는 0이 되는 그런 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보면 우리가 3과 5를 이렇게 3과 5는 정수입니다. 해서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4바이트로 표현될 텐데 3은 이진수로 자, 끝 두 비트가 11이 되는 비트로 표현하면 두 비트가 11으로 11 이렇게 표현되죠. 그 다음에 5는 1, 0, 1이 이렇게 비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3과 5를 비트 논리 엔드로 이렇게 연산을 하면 자, 두 비트 모두 1인 친구만 이제 1이 되고 나머지 앞에 비트는 1, 0, 0, 1이니까 모두 0, 0. 그죠? 예.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정수 1이 되는 그런 연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트 연산자로는 자 우리가 시프트 연산자 또는 이동 연산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해서 자, 요 연산자는 이렇게 우리가 화살표 방향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자, 첫 번째 자 이 우리가 요 오른쪽 시프트 오른쪽 이동 연산자라고 합니다. 해서 어떤 우리가 OP1을 자 라이트 시프트 OP2 이와 같이 사용이 되면 자, 이 OP1의 이제 값을 비트로 OP2 비트만큼 이동해라.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왼쪽에 이제 왼쪽 두 비트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나면 그 비트는 어떻게 채워지느냐? 자, 이 비트는 원래의 비트로, 부호 비트로, 다시 말해서 최상위 비트로 이렇게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해서 원래 최상위 비트가 자 가장 왼쪽에 있는 비트가 이렇게 1이면 1로 채워지고 최상위 비트가 0이면 이렇게 0으로 이렇게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산자가 반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자 왼쪽 이동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레프트 시프트 해라. 다시 말해서 이제 OP2만큼 자 OP1의 값을 비트 OP1의 이 값을 OP2 비트만큼 왼쪽으로 이동해라. 예, 이렇게 이제 동작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오른쪽에
비트들이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이제 비트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된답니까? 0으로 채워진다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오른쪽 비트들은 이렇게 0으로 채워진다. 자, 표 5-8 보면 자, 예를 보면 자, 15의 값을 자, 원비트만큼 자, 이렇게 레프트 시프트 해라. 이런 이제 연산을 만나면 자, 우리가 그냥 15를 원바이트로 표현해 보면 자, 이렇게 표현되지요. 예. 제로 4개, 1 4개 해서 자, 요 값이 이제 15로 이렇게 비트로 표현됩니다. 해서 이 15를 자, 왼쪽으로 원비트로 이동해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밑에 보듯이 자, 이렇게 원비트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되고 자, 오른쪽에 이제 남는 한 비트는 자, 0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15를 한 비트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결과값이 30이 되더라. 그래서 15가 이제 2배 증가한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연산자도 자, 0x는 이게 이제 지금 값이 16진수로 표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자, 16진수로 이렇게 4바이트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4바이트로 표현되어 있는 값을 자, 2비트만큼 왼쪽으로 이동해라. 자, 그러면 이 30을 16비트, 자, 3은 요게 하나가 16비트니까 16 진수니까 3을 이제 4비트로 이제 표현하면 0011이 되죠. 해서 0011 해서 모두가 나머지 비트는 이렇게 0으로 표현되는데 자, 이 값을 자, 왼쪽으로 2비트 이동해라니까 그죠? 자, 비트를 이동하면 11이 앞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0으로 모두 채워지는 그런 결과를 갖습니다. 자, 마이너스 30은 자, 오른쪽으로 원비트 이동해라.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빗 패턴을 표현하면 자, 위에 같은 방법으로 되는데 자, 음수익인 경우에는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 연산을 하니까 자, 우리가 마이너스 15가 되는 예. 그래서 2로 이 30을 우리가 2로 나누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이제 5장의 마지막 이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형변환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내림 변환, 올림 변환 해서 우리가 자동 올림 변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느냐? 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에서 이렇게 연산자를 이렇게 만나면 자, 예를 들면 이 플러스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입니다. 피연산자가 2개인.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연산할 때 연산의 피연산자는 이렇게 데이터형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처럼 7은 정수이고 5.2는 더블이죠. 그래서 인트와 더블이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이 컴파일러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이 형이 다르면 컴파일러가 자, 이 표현 데이터의 타입의 표현 범위가 누가 더 크느냐에 맞춰서 표현 범위가 더 큰 데이터 타입으로 형을 맞추게 됩니다. 해서 int 더블 어느 게 표현 범위가 큽니까? 네, 더블이 크죠. 네. 해서 이제 우리가 더블이 데이터 범위가 자, 지금 int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을 이렇게 컴파일러가 더블 데이터 타입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렇게 형 변환해서 자, 이렇게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서 그런 얘기죠. 자, 오른쪽에 이제 올림 변환의 이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첫 번째 여기 피연산자는 어떤 데이터 타입입니까? 이제 예, 싱글 따옴표가 둘러져 있으니까 이 친구는 자 변수 아니고 자 문자 값입니다. 그래서 문자하고 자 인트하고 만나면 자 인트가 데이터에 우리가 표현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인트로 데이터형을 자 다시 말해서 문자 A의 자 코드값 아스키 코드 값이 그죠? 네. 자, 이 자리에 와서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과 4.1F가 만나면 그죠? 자, 4.1F는 이렇게 플로트 타입입니다. 예. 해서 우리가 인트보다는 플로트가 표현 범위가 크니까 자, 이렇게 플로트로 이렇게 데이터형 변환을 하고요. 네. 밑에도 같은 데죠. 자, 플로트하고 더블하고 만나면 네, 자, 플로트가 이렇게 더블로 이렇게 그죠? 데이터 올림 변환을 하게 됩니다. 네, 밑에도 같은 예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연산에서는 데이터형이 이렇게 같지 않을 때는 이 데이터의 표현 범위가 누가 더 큰가에 따라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제 형을 맞춘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수의 데이터 값을 저장할 때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때는 누가 우선 하느냐? 이 변수 저장하려고 하는 이 메모리에 자, 이 데이터 타입에 이제 우선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A는 int 타입입니다. 근데 저장을 자, 3.4 이게 더블이죠. 네, 더블은 자, 이제 우리가 A보다 형이 범위가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장 장소가 자, int니까 이 3.4를 이게 정수로 자동으로 형 변환을 해서 자, 이렇게 3만 이렇게 저장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소수점 이하의 이제 우리가 데이터는 저장할 수 없는 해서 정수 부분만 저장되는 그런 형태로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드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찍어서 우리가 컴파일 해보면 이런 그죠 경고 메시지가 뜨죠. 더블해서 인트로 변환해서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예.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D 변수에 3을 저장하는데 자, 우리가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좌우 데이터형이 일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사인 연산자, 이제 변수의 데이터 값을 이렇게 저장해라 할 때는 자, 항상 이렇게 변수의 데이터형이 우선해서 자, 이 변수의 데이터형에 맞춰서 컴파일러가 이렇게 저장한다. 그래서 3이 3.0 그죠? 네. 더블 데이터 타입으로 자동 이제 형 변환이 이제 돼서 이렇게 동작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시스템이 동작하더라. 자, 그 다음 얘기는 이제 형 변환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이번 금방 본 얘기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형 변환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연산자에서 피연산자들의 이 데이터 타입이 다를 때 어떻게 컴파일러가 동작하느냐. 또 이제 우리가 변수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하려고 하는 데이터하고 변수의 데이터형이 불일치할 때 어떻게 컴파일러가 이제 동작하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제 형 변환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형 변환 연산자는 자, 우리가 이 연산할 때 이렇게 이제 우리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데이터의 형 변환할 이제 필요가 있을 때 이제 하는 방법입니다.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30.525 이게 더블 데이터 타입이죠. 그래서 이 더블 데이터 타입을 내가 정수로 바꾸고 싶으면 자 내가 바꾸려고 하는 데이터형의 앞뒤로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이 데이터를 int로 형 변환해라.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결과는 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문자를 int로 변환해라. 해서 A 아스키 코드 값이 65로 이제 정의되어 있나 봐요. 그죠? 네, 65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자, 30.14를 int로 형 변환해라. 해서 자, 3. 네. 자, 3.4 이건 플로트죠? 네, 더블로 그죠? 형 변환하면 3.4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형 변환할 때
자, 이렇게 나누기 연산할 때 정수 나누기 정수는 어떤 결과가 됩니까? 자, 우리가 여기가 형 변환이 없으면 이렇게 3 정수 나누기 정수 3.5가 되지 않고 5가 날아가고 이렇게 3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연산을 자, 이렇게 실수 연산이 필요할 때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7을 더블로 바꿔라. 자, 그럼 7이 더블이고 자, 2가 정수 만나면 시스템에서 우리가 연산자가 데이터형이 불일치하구나. 그러면 어느 쪽 기준으로 데이터형이 그죠? 우리가 표현 범위가 큰 우리가 더블 타입으로 자 2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형 변환을 해서 자 실수 연산을 하게 됩니다. 다음 연산자로는 그죠? 예, 사이즈 오브라는 이제 우리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이 연산자는 어떤 연산자인지 한번 봅시다. 네. 사이즈 오브 이 연산자는 이제 사용 방법은 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이즈 오브 괄호 닫고 내가 인트의 지금 데이터 크기가 이 시스템에서 이 메모리 크기가 얼마로 확보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이제 우리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는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4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printf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4가 이제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이 3.14 자 결과는 8이 됩니다. 왜 8이 되겠습니까? 네, 3.14가 더블이죠. 네, 우리가 코드에서 실수 표현은 모두 더블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자, 이 3.14는 결과가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세 번째 이 구문 얘는 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긴데 이제 A가 만약에 쇼트 타입에 이렇게 변수로 선언돼 있다면 자, 이렇게 괄호가 이렇게 생략 때도 이렇게 이 친구가 사이즈 오브가 이렇게 동작한다는 얘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이즈 오브 괄호 안에 A 괄호 닫고 이런 방법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A가 이제 쇼트 타임이기 때문에 쇼트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자 결과가 2가 되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사이즈 오브 이 연산자는 내가 새로운 시스템에서 필요한 데이터형의 메모리 크기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또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구조체에 변수를 선언해서 이 구조체가 메모리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확인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코드는 그죠? 네, 방금 맞던 코드를 한번 찍어 보면 자 여기 %d 자리에는 자 얼마가 찍히겠습니까? 네, 사이즈 오브 쇼트의 결과를 찍으니까 자, 이 자리에는 2가 찍히겠지요. 네. 사이즈 오브 A는 자, A는 자, 지금 int 타입의 변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int니까 자, 이 자리에 4가 찍히겠습니다. 자, 사이즈 오브 3.5F. 자, 3.5가 F가 붙었으니까 플로트 타입입니다. 그죠? 자, 플로트 타입이라서 이제 우리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4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출력되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F가 빠지면요. 네, 3.14. 자, 우리가 더블 타입으로 인식한다 그랬죠? 네. 8이 이렇게 출력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표 5-9에 이렇게 우리가 C 언어에서 쓸 수 있는 연산자 여러 연산자들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괄호 연산자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렇게 여러 연산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 우리가 증가 감소 연산자 특히 이렇게 연산자가 뒤에 붙을 때 후위 연산자라고 그랬죠? 네. 자 이런 연산자가 가장 우선순위 1에 들어가고 해서 쭉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못 봤던 거 그죠? 네. 그래서 이 뭐 연산자 우선순위는 그죠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전혀 그죠 자 이런 거를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가 이렇게 혼돈이 되면 이제 코드 작성할 때 우리가 괄호 등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자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우리가
한눈에 딱 알아보기 가독성이 좋도록 그렇게 그저 스스로 이렇게 이제 코드 작성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제 비슷한 연산자식을 우리가 출력해보는 이제 연습을 했었는데, 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연산식을 우리가 C 코드로 표현하면 이제 여러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제곱, 네, 이거 세제곱은 아직 우리가 이제 여기 밑에서 이제 어, 우리가 C에서 제공하는 이제 여러 함수들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자, 곱하기 연산자로 이렇게 이제 세제곱을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뒤에 가면 우리가 C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을 통해서, 자, 뭐 파워 함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제 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나누기 연산일 때, 자, 이렇게 5.0 나누기 9,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게 5가 이렇게 더블 타입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으면 5 나누기 9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결과가 자 0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연산의 결과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해서 자, 이 9 나누기 5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연산할 때 데이터 타입에 조금 줘야 되겠다. 자, 마지막에는 여기 스퀘어 루트, 자, 스퀘어 루트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시스템에서 이제 제공하는 자,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스퀘어 루트 구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표현한 경우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장에서 기본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뭐 조건 연산자, 비트 연산자, 또 형변환 연산자 등을 알아봤습니다. 해서 이런 연산자들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 작성할 때 자, 다양하게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하나하나 다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